가볍습니다. 우주의 75%를 구성하는 가장 흔한 원소이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소로 중성자를 갖지 않은 유일한 원소입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쓰여서 화학 구조식 그릴 때 잘 그리지도 않습니다. 유전 정보를 만드는 DNA 생성에도 관여하고 몸의 수액이나 장기의 pH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생명의 근원 H2O 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물은 산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린 학창시절 이것을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전기분해 실험.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면 환원 전극에서는 전해질의 음이온이 환원되고 산화 전극에서는 양이온이 산화돼서 각각 수소와 산소가 생깁니다. 이때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전해질과 함께 물의 높은 전압, 즉 전기를 가합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될 때 전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1839년 판사와 물리학자라는 넘사벽 투잡을 병행하던 웨일스의 윌리엄 로버트 그로브는 전해질이 있을 때 수소와 산소를 혼합하면 전기와 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로브셀을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퓨얼셀, 즉 연료전지라 불리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비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그로브 판사님이 발명한 연료전지는 다른 연료에 비해 터무니없는 생산성과 가격으로 인해 상용화의 빛은 못 봤습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1970년 이름과 달리 상폭이 많았던 존 공리스 교수는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수소경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며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발표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가능성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용화는 아주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나중에 미국의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연속적으로 발견될 줄은 일단은 모른 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수소연료, 수소경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소에너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일단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먹기 쉬워 보이고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수소 분자인 H2 형태로 있지 않고 여러 다른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수소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정 중에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인 부생수소를 얻는 방법. 둘,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 셋,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부생수소는 사이드로 나오는 거니까 꿀이긴 하지만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만드는 등 다른 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소경제가 활성화됐을 때의 필요 수요를 부생수소만으로 감당하기는 힘들고 운송비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으면 너무나 친환경적이고 좋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수소의 주요 생산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장기적 관점에 R&D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현 시점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 대량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렇듯 천연가스로부터 생산한 수소가 현 시점에서 100%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 연료와 비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 더욱더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 비싸요. 물론 수소에너지가 환경에 포커스되어 있는 미래 에너지이고 연구 개발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이 비싸면 힘드니까요. 주로 전기차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인프라 면에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차의 충전소 설치 비용, 연료 가격 등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외에도 효율과 열 발산과 출력 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영국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럽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해야죠 뭐. 그리고 기업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혼다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동시에 수소차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일하고 있을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서 왜 수소에너지를 연구 개발하고 있을까요? 수소 자체가 가진 고유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수소에너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의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약 120메가줄퍼그램으로 휘발유의 3배 수준입니다. 지금은 전환 효율이나 열발산 면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녹록지 않지만 큰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의 응용을 일반 승용차 영역에 한정짓기보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수소 연구가 잘 진행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캐리어로서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 및 전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의 기상 환경에 따라 전기의 생산량이 많이 변하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와 함께 사용될 때 대용량으로 장기간 동안 에너지 저장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에너지는 해가 쨍쨍할 때 그리고 구름이 꼈을 때 전력량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어떨 때는 전기가 필요량보다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부족하죠. 아무리 많은 전기가 만들어져도 저장 가능한 전기의 양을 초과하면 남는 전기는 아깝지만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전기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로 바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건데요. 수소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로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와도 배부르면 그만 먹고 냉장고에 넣어야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대 수송차, 선박, 기차, 비행기에 밀도 있게 저장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큰 트럭, 선박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는 온실가스를 생각해 볼 때 이 온실가스 대신 물이 나온다면 친환경. 그리고 이런 수소와 반응시키는 산소를 공기 중에서 얻다 보니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물론 아직은 이르긴 합니다. 여기서도 수소를 압축시키거나 액화시키는 저장 기술이 아직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고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이 복잡한 수소, 당장의 현실적인 단점들이 있고 수소 에너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장점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술의 발전을 간과하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축구선수 11명을 복제해서 한 팀을 만든다고 해서 인류 최고의 축구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골키퍼가 문제겠네요.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될 때 팀으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도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활용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포지션에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 줄 때 효율과 환경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 있는 유망주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공학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저 손 놓고 지켜보기엔 꽤 많은 가능성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담당자님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5년간 LNG 생산기지 전국 환상배관망 공급관리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고 해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노하우,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점형 수소 생산 공급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수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수소 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안될 과학 이야기였습니다.